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일 장중에 관심있게 보았던 섹터하고 종목들, 그리고 내일 좀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지 뉴스를 좀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정치 테마가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 그리고 미중이 잠깐 움직인 게 있었어요. 오전 중에. 그래서 미중 관련하고 반일은 딱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되긴 하는데 솔브레인이 오늘부로 이제 정지를 풀려가지고 상한가를 친 게 또 있고, 그래도 언제 일본이 갑자기 보복을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리고 진단키트 전부 다 오른 건 아닌데 시즌이 오늘 30만원을 넘었죠. 뭐 장 마감 때까지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31만원까지 갔네요. 네. 그래서 시젠도 좀 많이 올라가면서 코로나 관련주들, 그러니까 코로나 실적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손소독제들도 좀 상방으로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었고, 얘는 이제 한 내일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트레저가 이제 데뷔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솔직히 그건 시장 반응이거든요. 음악이 어떤지 얘네들을 보고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거니까 그거는 솔직히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거기까지는 보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DPC가 오늘 장중에 한번 올랐다가 좀 내려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이 말씀드리고, 넥슨 GT 실적 나와가지고 이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장마 관련해가지고 식량주들 그리고 사료주들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그러고 그 수산 쪽이 조금 움직였는데 그냥 얘는 같이 덤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움직인 거 하고, 아시아나항공도 뭐 딱히 큰 건 없는데 그 이외에 실적이 좀 나오면서 실적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실적이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와서 관련주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 장중에 뜨면서 올라간 모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치 테마인데 한 10시경에 나왔죠. 그 지지율인데 이번에는 그 후보들의 지지율이 아니고 민주당하고 통합당 지금 지지율 격차가 0.8%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지금 지지율이 1% 안으로 좁혔다는 거는 솔직히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따라잡히는 모양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1.9%를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긍정과 부정의 오차 범위도 굉장히 줄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줄고, 통합당이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이게 뜨면서 정치 테마들이 좀 움직였죠. 우선 봐야 될 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낙연이라는 지지자가 있고, 후보가 있고, 이재명이라는 후보자가 있죠. 근데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한 명인데 여기는 두 명이란 말이죠. 나중에 이제 뭐 경선을 치르고 해가지고 한 명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표가 그냥 얘가 둘이고 얘가 둘이라고 해서 여기가 4가 되진 않아요. 절대. 분명히 이 사람만의 매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누구든지 해서 뭐 3.5가 된다거나 3.8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죠 보통은.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 차이가 0.8밖에 안 난다는 거는 윤석열이 혼자 만약에 나가게 된다, 윤 총장이 혼자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높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이 세 분들에 대한 지지율이 새롭게 나온 건 없어요. 아무래도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새로 나온다면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뭐 최근 부동산 이슈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뭐 정책을 계속 땜빵질 한다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낮아진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에 따라서 굉장히 심하게 움직이는데, 에이텍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재명 대장주로 보고 있는데 오늘 한 4% 마이너스 크게 나왔죠. 그러고 윤석열 총장의 이제 대장주로는 서현이 있는데 서현 같은 경우에 한 24%, 그리고 시간에서도 오르는 모습이에요.
뭐 바로 따라다니는 애가 덕성이에요. 덕성하고 뭐 덕성 우 정도가 있는데 얘가 12% 정도 올라갔다가 장중에는 서현이 상한가를 쳤어요. 덕성도 꽤 많이 올라갔었는데 시간에서는 좀 빠지는 모습.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들은 뭐 시간에서도 계속 빠졌네요. 그랬고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이낙연 관련주들도 빠졌지만 시간 외에서는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거의 범위가 차이가 안 나면은 누군가 한 명이 나간다면 뭐 이낙연이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또 아무래도 남선을 조금 더 좋게 보지 않았나. 하락폭도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뭐 원체 계속 하락했던 애들이어서 그런 건데, 그렇죠. 원체 하락했던 애여서 하락폭이 좀 덜한 건 맞아요. 에이텍 같은 경우는 하락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죠. 전에 올라왔던 여기 지켜가면서 지금 아직은 걸쳐 있어요. 살짝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진다면은 아무래도 한 요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 정말 온다면은. 근데 언제 또 지지율이나 이런 거 그리고 정책 솔직히 이런 거는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거는 좀 유념하시고, 정치 테마가 확실히 움직임도 크고 당연히 수익도 클 수가 있지만 손실도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현이 굉장히 잘 갔는데 며칠 새 계속 잘 가더라고요. 이미 뭐 거의 앞에 없죠. 딱히 뭐 저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 보면 있긴 한데 딱히 안 봐도 될 것 같고. 얘는 왜 그려져 있니? 해서 오늘 움직임을 보면은 장중에 12시부터 거의 달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 기사는 10시쯤에 나왔거든요. 10시 뭐 오전에 나왔나 보네요. 약간 움직임이 이랬는데 10시가 돼도 움직임이 없길래 저는 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가 보구나 했는데 갑자기 슈팅을 크게 주더라고요. 얼마야? 한 17%? 그죠? 갑자기 많이 줬고, 그러고 여기서 약간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제가 한번 그려가면서 보긴 했었는데 좀 박스권을 형성하고서 여기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마지막에 올려서 끝내겠구나 싶은 모습이 있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뭐 딱히 나올 게 없다라고 하면은 우선 모르는데 또 어떤 언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도 좀 이쪽 윤 총장 쪽은 좀 잘 갈 것 같아요. 얘네들은 아무래도 이쪽 민주당 얘네들이 조금은 가라앉지 않을까. 왜냐면 지지율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당 대 당으로 나왔는데 민주당은 2명이고 저쪽은 1명이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대 안 올라가지고 저는 좀 그랬었는데 아 11시 20 몇 분이었구나. 그래도 느린데 원래 이쯤에 그럼 튀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게 튀어서 저는 저거랑 아예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아 크게 신경 안 쓴 줄 알았는데 해서 정치주는 그 정도로 하고, 이게 11시 11분에 나왔어요. 중국 언론 미 장관 대만 방문에 군사 카드를 쓸 수도 하면서 이제 협박을 한 거죠. 위협을 한 거죠. 대만 카드는 중국 도발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 손을 들어주면서 중국을 갖다 도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미국이 대만을 갖다 통해서 얘한테 하면서 이제 중국을 위협을 하는 거죠. 자기 손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런 걸 말하니까 이제 군사카드를 쓸 수 있다 중국에서 얘기했죠. 그때 이제 좀 유니온 얘네들 보시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뉴스만 정말 기다리는 애들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간을 보시면은 11시 15분 출발은 거의 11시 10분에 했네요. 이게 5분 봉이어서 그런가 보구나. 1분 봉으로 보면은 정말 뉴스만 엄청 기다려요 다들. 여기 있는데 이맘쯤 한 16분 17분 되겠네요. 그러니까 12분에 뜨면은 거의 1, 2분 만에 뉴스를 다들 이해를 해버리고 바로 슈팅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슈팅 나왔는데 뭐 다시 죽는 모습, 뭐 큰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여기 살아있죠. 아직도
딱히 무너지지 않고 요 안에서 계속 놀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플렉스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예, 티플렉스도 저점 꾸준히 올려가면서 살아있고, 유니온 머트리얼도 이번에 살려놨네요. 다시 2평 위로. 그래서 얘네들은 뭐 뉴스 큰 거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차트 살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나올 때마다 좀 장중에, 이거는 뭐 언제 발언이 나오고 언제 뭐 정찰기로 막 보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찰기를 막 미국이 보냈다, 뭐 한 70km 근처까지 보냈나 50km였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뉴스가 뜰 때마다 움직이는 애니까 얘는 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랑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반일 뉴스는 없어요. 사실 오늘은 딱히 없어요. 뭐 그냥 다 비슷해요. 그냥 전범기업 얘네들이 항고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장기화가 될 거다. 근데도 크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오늘은 좀 깨긴 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깨진 않았네요. 살짝 걸쳐 있는데 딱히 얘도 죽은 건 아닌 것 같고, 얘도 살짝 죽었는데 뭐 딱히 그렇게 막 죽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근데 뉴스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기간이 좀 멀더라도 2주 뒤에 뭐가 있다 아니면 3주 뒤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기다릴만 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언제 뭐가 터질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똑같은 뉴스만 나오니까 점점 이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거래량은 적어요. 적은데 가라앉는다는 거는 뭐랄까, 갑자기 저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말이 끊기네. 해서 지금 모양은 되게 좋은데 추후에 좀 자리 좀 괜찮은 자리면은 한 번 더 들어가 볼만 해 보긴 합니다. 왜? 그 무역 전쟁은 아니고 반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항고를 했어도 분명히 압류를 진행할 거고 자산 매각을 할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일본은 보복을 할 거고요. 그게 언젠지 몰라도 항고를 하면은 뭐 한 6개월 걸린다고 해요. 진행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안에 일본이 보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보는 거는 언제 일본이 조금이라도 보복 비슷한 걸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정말 뉴스 기다리는 애들이어서 바로 튑니다. 다시 여기다 올려놓고 또다시 흐르고, 뉴스 터지면 또다시 올라와서 또다시 흐르고,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지소미아 24일이긴 한데 정확히 24일날 정리를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 외교부에서 얘기한 거는, 외교부에서 말한 게 뭐냐면은 지소미아를 지난번에 추가로 이렇게 연장을 했잖아요. 파기를 할지 하다가. 그거는 이제 1년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할 때 그냥 파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1년 단위가 아니고 그냥 가져가다가 일본이 뭐 수출 규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답변이 이상하거나 그럴 때는 지소미아 파기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뜨면은 정말 크게 갈 놈들이고, 그래서 걔네들은 다 뉴스에 따라 가는 거니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YG 오늘은 엔터가 그렇게 가진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도 얘는 계속 이걸 못 넘더라고요. 희한하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지금 보셔도 오늘 종가로 보면은 그냥 안 넘기고 걸쳤죠. 그냥 계속 윗구르만 보여주고, 분명히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무래도 데뷔하는 그날이나 월요일 정도 좀 줄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일 데뷔잖아요. 내일 오후 6시에 얘네가 데뷔를 하는데, 이 음악이나 얘네들의 순위, 차트 순위, 그리고 반응, 이런 게 만약에 별로라면은 월요일날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내일 정도면은 좀 수익이 괜찮다 하면은 뭐 적당히 한 반절 정도는 좀 버리는 것도, 그리고 반은 좀 배짱 부려가면서 가져온 수익이 있으니까 그 수익 걸고 한번 베팅 해보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완전히 이거 괜찮다 안 괜찮다 이걸 얘기를 못하니까 그 패를 그냥 다 까보이기가 좀 어렵죠. 당연히 욕심은 나는데
자, YG도 비슷한 모습. 십자 도지 그리고서 지금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은 얘네도 전에 어디였었냐? 전에 여기를 못 넘었었죠. 네. 전에 못 넘던 위치가 여기였는데 이걸 넘으면서 전고들이 뭐 한 요정도 거의 다 올라오긴 했는데 쟤네들 방향이 괜찮다. 월요일날 YG도 당연히 한번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47,500원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까지는 갈 여력은 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한 5%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상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비중 조절하고, 저는 좀 약간 막 리스크 있게 베팅 거는 거보다는 먹는 구간에서만 먹고 일부는 좀 베팅 거는데 그런 걸 좀 안 좋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왜 켜놨지 내가? 뭐 말하려고 켜놨을까요? 아, 이건가 보다. DPC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대여 IPO라고 하는 게 SK 바이오팜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빅히트를 할 거고, 여기 순서대로. 그 다음에 근데 요즘은 이게 굉장히 빨라요. 요걸 봤기 때문에, 요 사례 교육 효과라고 해야 될지, 요 사례를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빅히트 나오기 전부터 주간사만 정해져도 이거 관련주 뭐야 하고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카카오뱅크를 좀 빨리 말씀드렸던 거고, 카카오뱅크는 아직 하반기에요. 하반기인데 언제라고 아직 안 나왔고, 주간사가 어딘지 아직 안 나왔는데도 벌써 움직여요. 우선 DPC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DPC 오늘 한번 슈팅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는 뭐 다 지났죠. 그 박스권은 이미 다 지나버렸고, 이미 다 지났어서 그때 돌파를 시키면서 완전히 올려놓고, 오늘도 장중에는 한 번 더 신고가 넘겼죠. 2950원. 참 아까워요 얘는. 그러니까 그런 이슈만 아니었으면 저도 참 잘 가져갔을 것 같은데, 그런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니까 괜히 그런 베팅을 하기 싫어서 저는 거기서 이제 스톱하고 나왔죠. 그때 여길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쭉 내려왔던 게. 어쨌든 그래서 얘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사실상 높고, 특별한 거 아닌 이상, 뭐 말도 안 되게 큰 문제가 아닌 이상, 고로 통과가 되면은, 지금 통과되기 전에 이 정도니까 통과되면은 훨씬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보유하신 분들은 카카오 게임즈 다음에 바로 진행할 것 같고, 뭐 길어야 지금부터 한 달 안에는 일정이 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IR부터 해가지고 모든 진행 과정들. 그러면 그 과정들 나올 때 또 한 번 큰 슈팅 나오거든요. 예전에 SK 바이오랜드를 보면은, 솔직히 관계는 없었지만 바이오랜드를 보면은 얘는 다시 살아나네 요즘. 랜드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름만 비슷했을 뿐인데, 상장 시점 마지막까지 갈 때는 정말, 상장을 언제 했지? 한 요쯤 했을 거예요. 요맘쯤. 요쯤 했는데 거의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상장 전에는 막 이러다가 거의 끄트머리에, 일정이 거의 끝날 때쯤에 말도 안 되는 듯이 이렇게 상한가를 찍어주고 마지막 에너지를 다 쏟는다 보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뭐 수익률이 높으신 분들은 여기 끝까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얘기한 게, 제가 어제 예스24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일정이 딱 이미 눈에 보이는 거는 선취매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빠르다고 저는 못 느꼈는데, 어디서 그렇게 듣고 막 하는 건진 몰라도, 보세요. 지금 아직 주간사도 선정이 안 됐어요. 주간사가 선정된 다음에 상장 예비 신사를 갖다가 청구하는 데까지도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그 기간은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예비 심사를 청구를 하면 그때부터 또 45일 걸리고, 그 다음에 통과가 되면 증권 신고서는 6개월 안에 내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워낙 대여니까, 그 중에 대여 중에 대여는 진짜 카카오뱅크라고 전 보고 있어요. 9조 10조짜리니까. 지금 웬만한 기업들 지금 했던 게 뭐 크다고 해서 뭐 4조 5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2배짜리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좀 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근데 윗꼬리가 점점 길게 달리는 게 아무래도 기간이 말이 하반기지만 실제 상장은 내년 1분기나 뭐 그 정도 될 수도 있어요. 하반기 중에 이제 준비 절차를 완료를 한다 뭐 이런 거였으니까 준비 절차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슬슬 나오겠죠. 근데 뭐 길게 가져가신다면은 뭐 절대 나쁜 가격들은 아니니까 좀 길게 가실 분들은 쭉 가져가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서 슈팅이 한번 더 나와서 만원대를 찍었다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만약에 이때 샀으면은 여기 한 7, 8천원대 7천원, 8천원 정도에 샀어도 거의 한 20%, 25% 정도 수익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반기 내내 그냥 기다릴 거냐, 분명히 어느 자리를 거치면은 요런 식으로 횡보 비슷하게 박스권을 형성하고서 움직여요. 그 기간을 이제 지루하게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실 분들이 있냐, 아니면은 나는 이건 묻어놓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쭉 가시는 거고. 그래서 두 갈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한 번 더 크게 오르면 수익 좀 더 나오시면. 그리고 넥슨 GT가 이제 좀 끝나나 싶었어요. 원래는 오늘 그래서 좀 끝나나 싶었는데, 뭐 차트상으로도 딱히 무너진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냥 잘 버텨줬죠. 이 정도는 뭐 양호하죠. 정말 이렇게 올라와서 걸쳐놓고서 그냥 쉬는 거죠, 하루. 근데 여기서 얘네가 보면은 오늘은 개미가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기관도 조금 들어오고 외국인이 나가긴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요즘 요런 패턴 되게 많아요. 시즌 때도 이런 패턴이었었는데, 많이 사고 약간 팔고 다시 많이 사고 약간 팔고, 그러니까 패턴을 다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쾅쾅쾅쾅 해가지고 사버리고 그냥 올려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데, 요즘은 워낙 개미들이 이걸 프로그램 잘 보고 잘 따라와서 그러는 건지 계속 장난질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오전에 1시간 정도 던지다가 갑자기 쭉 원웨이로 사던가. 그래서 저도 프로그램 자주 보는데 요런 패턴이 좀 요즘 많아서 그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게 있었죠. 오늘 얘가 시간이 잘 갔을 거예요. 한 2% 갔네요. 아까 제가 초반에 봤을 때는 한 3% 이상 갔었는데, 그 실적 뭐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을 했다. 넥슨 PC 게임도 있지만 모바일에 날개를 달았다. 분명히 좋을 거라고는 얘기를 했었어요. 2분기 매출이 뭐 이제 7,300억이고 영업이익이 3,025억 원이다. 국내 매출도 작년보다 70%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국내 매출에 가장 중요한 게 넥슨 GT잖아요. 국내 매출 가져가는 애들이 어차피 뭐 지주사한테 올리긴 하겠지만,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얘도 갑자기 시간 외에 좀 잘 나오는 모습, 아무래도 내일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더 움직여서 요거 만약에 부시고 더 달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당연히 주가 올리는 주체는 웨인이니까 웨인이 나가면 안 올라요. 근데 그리고 장마가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이렇게 긴 장마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의 급등, 그걸 우려하고, 이제 추석이 있잖아요. 좀 있으면은 추석 때 되면은 더 급등. 당연히 추석이 되면은 사람들이 더 먹을 걸 많이 사게 되고, 그만큼 이제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공급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고로 자, 제가 봤던 것들이 어떤 거 있냐. 잠깐만, 왜 이렇게 헷갈려? 어딨냐. 우선 이게 근데 장마는 계속 왔었는데 왜 오늘 오른지 모르겠어요. 대북 얘기도 없었는데 딱히 이거는 주포들 맘이겠죠. 올리고 싶은 날 올리는 거, 테마가 별로 없을 때 올리든지. 보시면은 지금까지 쭉 계속 여기 돌파 못하다가 이런 식으로 오늘 한 번에 장대 안봉으로 지금 이제 세우면서 돌파를 시켰고요. 이래버리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으면은 다음날 바로 완전히 여기까지는 죽지가 않아요. 한 요쯤 거치든지 여기쯤 이렇게 걸치든지 이런 식으로 놀겠죠. 그러다가 또 비가 많이 온다 뭐 어쩐다 하면은 또 올라가고 또 걸치고. 얘네들도 뭐 뭔가를 기다리긴 하는데, 근데 장마라는 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그냥 그래요, 이 테마는. 근데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돌파는 했는데 뭐 전고를 넘지는 못하고, 이 전고점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냥 전고는 넘지는 못했는데 원래 좀 윗꼬리가 많네요. 얘는 약간 종목 자체가 요런 식으로 좀 많아서 솔직히 얘보다는 아까 전에 경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니다, 경농도 이러네. 그냥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종목이에요. 솔직한 말로. 이런 거는 미리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기다리다가 이런 거 그냥 터지면은 재수 좋게 그냥 먹고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 절대로 저희가 매매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사료주들이 좀 올랐거든요. 또 사료주가 올랐는데 보시면 현대사료, 얘네는 뭐 그림이 뭐 꾸준히 잘 올라는 가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보고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하나 터져라 하고 얘네들도 천천히 가는데 뭐 거래량도 거의 없죠. 오늘 나름 오른 것 같은데 좀 쥐구리만큼 올랐고, 이게 왜 사료가 조금 올랐냐면은 이게 그 조비랑 경농이 약간 농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할까? 그쪽이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고기, 동물이죠. 축산. 고기라고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네요. 축산. 그러고 그러면 수산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수산. 보통 요렇게 봐요. 그 식량으로 보시면은. 근데 얘가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다음 갈 수 있는 거는 얘다 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료업체들 중에 뭐 한일사료 이런 데는, 현대사료였나 한일사료였나, 그 소고기 수입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좀씩 꿈틀대면서, 그러고 우성사료도 좀씩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요. 고가 5% 6% 나오죠. 어차피 저점 올려가면서 있었고, 고가는 지금 다 뚫지 못하면서 여기 못 뚫고 여기 못 뚫고 여기 못 뚫고 한번 모여서 뭔가 고깃값 오른다, 돼지 가격 오른다 막 이러면은 그냥 한번 튀려고, 그렇게 튀면은 뭐다?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튀면은 요런 식으로 저점 올리면서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고가 맞춰놓고 그럼 한번 튀잖아요. 그럼 윗골이 이만큼 생겨요. 근데 이거 막 튄다고 해가지고 막 이런데 잡으면은 거의 몇 년 기다려야 되죠. 한 1년씩 기다려요 보통.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번 또 작업 들어갔죠. 저점 올려가면서 있지. 거기다가 지금 고가 맞춰가지고 조만간 뉴스 하나만 떠라, 윗골을 달게 튄다 또, 이거죠 그냥. 그래서 이런 종목은 건드리실 거면은 약간 조용할 때, 여기서 한번 죽었을 때, 그럴 때 살짝 좀 재미삼아 들어가서 연습 삼아 놓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수산이면은 CJ는 약간 얘도 종목이 그렇게 막 좋은 종목 아니에요. 되게 막 얘도 정말 윗골이 되게 많고, 저도 옛날에 얘는 잘 건드렸었는데 얘도 있고 시푸드 우도 있어요. 네, 참 막 그렇게 깔끔한 종목은 아니어서 거래량은 이미 다 죽어있죠. 죽어있는데 지금 약간 살리면서 보자. 돌파를 했니 못했니? 아직은 돌파를 못한 것 같아요. 한번 돌파하면은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하고 소가 가격이 올랐다 하면 걔네들이 먼저 오르는데, 그러면은 돼지 소가 오르면은 대신 먹을 수 있는 대체제가 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럼 수산이다.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좀 덜 오르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은 슈팅 줘도 막 이런 식으로 윗골이 길게 다는 약간 좀 더 그러네요. 먹는 거 종류가 좀 장난질을 많이 치네요. 그래서 수산 요런 거 있고, 그리고 신라 SG는 있긴 한데 뭐 얘네도 역시나 그냥 대충 보셔도 윗골이 굉장히 많죠. 뭐 하나만 터져라 하는 거예요 다들. 터지면은 그냥 나가야 되는, 욕심내지 말고 뭐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래서 딱히 추천은 안 드립니다. 이쪽은 미리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럼 슈팅 먹고 나오면 되는 건데. 그러고 카카오, 이거는 제가 카뱅을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살짝 넣어놨던 거고,
이것도 내용이 딱히 없어서 없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오늘 큰 뉴스가 없어요. 현산에서 얘기한 게 아시아나 M&A,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사는이 니네 잘못이야 라고 했잖아요, 현산한테. 그랬더니 현산은 우리 잘못 아니야, 금호 잘못이야. 지금 책임 넘기기 계속 하고 있죠. 책임 떠넘기기. 그럼 이제 금호는 뭐라고 또 하겠죠. 지금 이 책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회사를 갖다가 구조조정을 해서 팔아버리든지 매각을 하는 게 좀 낫다고 보는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지. 그러니까 여기 써있네요. M&A를 무작정 끌고 갈 수 없다. 네, 그러니까 현산에서는 재실사를 요구를 했었는데, 근데 산은에서 재실사 안된다, 그냥 가져가라 얘기해라 했더니 그럼 못한다. 그거는 근데 재실사를 못하기엔 금호 때문이다 라고 뭐 이제 그렇게 얘기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는 아직 딱히 죽진 않은 것 같은데, IDT 네, 차트 안 죽었죠. 대충 봐도 요 정도 보면은, 보시면은 지금 여기 위에서 놀잖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얘는. 왜? 어차피 저거 불발될 거 빤히 보이잖아요. 100% 불발되면은 그거를 나라에서 국유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다시 재매각을 하겠죠. 근데 분리매각을 가장 먼저 할 테니까, 분리매각 하면은 IDT가 먼저 간다고 했죠. 가장 분리시키기 쉽고. 근데 항공은 좀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공이 오히려 올랐네. 어제 빠져서 그런가? 항공도 뭐 여기가 돌파는 얼추해서 위에서 놀고는 있는데, 예전 구간이 박스권이 요거라고 하면은 우선은 한번 돌파를 크게 시켜서 아무래도 재료가 좀 생기니까 요 좀 위에서 이제 놀기를 시작해요. 근데 여기쯤 보면은 예전에도 돌파를 못했던 구간들,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깨려면 재료가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료가 뭐냐, 이제 산은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현산 니네는 가지가지 봐. 그러고 다른 대기업들 재매각 시켜야 되겠다. 입찰자 공모해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나오면은 얘도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분리매각을 먼저 하겠다 라고 하면은 IDT가 세게 갈 거고, 얘는 살짝 약하게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분리매각은 빨리 가지만. 자, 그래서 얘네는 오늘 뉴스가 딱히 없어서, 저렇게 뉴스가 지금 없는 애들은 어차피 터질 것 같은 애들, 지금 얘네들 있죠. 어디갔어? 미중, 단일, 아시아나, 요정도? 얘네들은 어차피 언젠가 터질 것 같이 지금 위태위태해요. 아시아나는 어차피 매각할 거라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파는 거예요. 그냥 지친 사람들 그냥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거죠. 뉴스 뜨기만 기다리면서, 뜨기 전에 들어가서 자리 괜찮다 싶으면은 좀 앉아있다가 먹을만 해요. 전부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적 관련 좀 특이한 애가 있었어 가지고, 대한항공 2분기 실적이 대부분 항공사들이 다 적자나 아니면은 다 적자라고 거의 생각을 했거든요. 영업이익이 1485억이 나왔어요. 근데 화물이 살렸다. 무슨 화물이 그렇게 갔는지 몰라도 수출입을 갖다가 비대면으로 하는지, 어쨌든 화물기 가동률이 작년과 같은 기간보다 22%가 늘었다. 그리고 화물 수송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17.3%가 증가를 했다. 이에 따라 화물 부분 매출액은 작년과 같은 기간에 6,299억의 9억의 배에 달하는, 그러니까 더블이죠. 1조 2천. 어떻게 이게 22%에 17%가 느는데 더블이 되지? 어쨌든 네, 뭐 단가를 더 비싸게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여행 노선이 줄면서 수송 실적은 92%가 이제 감소를 했는데, 그 감소를 해도 화물이 좀 살렸고, 예상을 했던 게 제가 알기로 여기 컨센이 한 400억 정도가 됐던 걸로 알아요. 얼추 이익이. 근데 요만큼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주가는 대한항공이 의외로 오늘 잘 갔죠.
51% 정도 해서 잘 가가지고 얘도 뭐 다음 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 다음 분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근데 우선은 약간 특이한 거 있어서 하나 말씀드렸고, 한진칼은 한 2% 그냥 따라간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에서 지금 항공도 그렇고 자동차 산업도 지금 다 어렵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미국 판매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회복을 하면서 점유율을 갖다가 쓸어 담았나봐요. 의외죠. 근데 여기 내용 보게 되면은 다른 회사들이 지금 뭐 GM이나 도요타 글로벌 완성업체들이 코로나19로 고전하고 있는 사이 현대차가 대조되는 실적을 내놨다는 평가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GM이나 르노는 신차 출시 일정을 6개월에서 1년가량 연기를 했고, 포드나 닛산 등은 투자 계획을 중단을 했어요. 근데 현대차는 여기서 미국 시장에서 상품성과 디자인 우수한 뭐 어쩌고저쩌고 얘네들 신차들을 계속 내놨죠. 그러니까 신차를 계속 내놓으니까 다른 데서 신차 일정이 없으니까 계속 맨날 똑같은 차 보는 그런 차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팰리세이드나 뭐 이제 여러가지 텔루라이드, 그리고 기아도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팰리세이드 텔루라이드가 각각이구나. 그리고 제네시스 사전 계약으로만 이미 14,500대가 판매가 됐고, 그래서 점유율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더 상승. 뭐야 이거 왜 그래. 네. 해서 얘네가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봤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현대차가 오늘 좀 많이 갔어요. 그전에는 뭐 수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수소 버스니 수소를 갖다가 하니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음 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돌파를 시켰죠. 오늘 그냥 보시면은 제가 좀 좋아하는 자리죠. 이런 거 봤으면은 진짜 바로 아침에 바로 때려버리는데, 특히나 이렇게 안전한 현대차 같은 거는 전에 맞았던 자리를 갭 떠서 시초가에 밟고 시작하는 거, 제가 이거는 무조건 그날은 슈팅 한다고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닌데 대부분 확률상 그래 왔었어요. 거기를 밟고 보통 올라서죠. 그러면은 여기는 지지선이 바로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전에 바로 사버리면은 웬만해서 며칠을 가도 당할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자리를 제가 좋아하는데, 얘는 웬만해서 여기는 밑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서 놀지 않을까. 오늘은 여기에 걸쳤네요. 여기 얼추 걸친 것 같은데 왜 안 나와. 그 다음 봐도 뭐 딱히 더 가겠죠. 그러면은 뭐 세계적인 곳에서 이렇게 실적 좋아지는 모습들, 실적으로는 가는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거는 다 숫자를 나와야지 알기 때문에 저희도. 그리고 오늘 이슈가 있었던 게 모바일 운전면허, 뭐 서비스 등록한 사람들이 90만 명을 넘어섰대요. 그래가지고 모바일 운전면허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 어쨌든 보시면 그거 관련해가지고 왜 이래 너는. 어우, 얘도 참 윗꼬리가, 이게 작아 보이는데 그렇게 안 높아 보이는데 23%네요 이게. 와, 이게 23%고 오늘 고작 3% 올라가지고 끝났네요. 고작 3%. 굉장히 작네. 그냥 이거 이슈 한번 뜨고 그냥 기다렸던 사람들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이거는 단발성 재료라고 보죠 보통. 얘도 설마 그지, 얘가 대장이었거든요. 얘는 그래도 거래량 좀 터트려 가면서 가는 모습인데, 얘도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있는데 그래도 윗꼬리 잡아먹으면서 끝났어요. 다행히. 오늘도 윗꼬리 나왔으면 솔직히 좀 그림이 좀 참 그랬는데, 얘도 괜찮게 나왔고,
아직은 얘네들 돌파를 못 시켰는데 보시면은 이 정도 될 거예요. 예전에 이 자리들 지금 돌파하려고는 하는데 좀 재료가 부족한 건지 아무래도 뭐 데이터 선법이나 이런 거랑 연관될 거는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뭐랑 엮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것저것 다 엮여가지고 해서 돌파를 한다면 돌파가 가능한데 솔직히 거래량 크게 나왔네. 최근에 좀 뭐가 있나 보네요. 제가 이거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약간 자신 없는 종목들이 있죠.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까지 이력을 보시면은 보통 슈팅이 순식간에 나와요. 보통 분으로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쭉 올려버리고 얘는 그래도 양호하네요. 누굴 보여드려야 되나? 이름이 비슷한 애 있죠. 전자인증. 얘들 보시면은 보통 이 정도 있다가 거의 이게 5분, 10분, 한 20분 만에 다 올렸다가 금방 내리죠. 얘보다 더 심한 애들인데 어쨌든 그래서 저 이렇게 올렸다가 이런 윗골이 많은 애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대충 봐도 많죠. 여기 올리면서도 윗꼬리가 많이 나오는구나. 얘는 여기 윗꼬리가 너무 높아서 얘네들이 하나만 해도 16%를 갔다가 0% 거의 보합에 끝나는, 오늘도 20%를 갔다가 3%에 끝나는.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이런 거 잘못 들어가면은 이렇게 거래량 한번 터졌잖아요.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걸 아예 안 건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료가 있어야지 그래도. 그리고 손소독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진단키트는 실적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갖다가 피해서 좀 후발주자로 오르는 친구 중에 대장 한국알콜, 얘는 제가 좀 많이 갖고 있나? 그럴 거예요. 거의 말할 때부터 좀 오랫동안 들고 있었어 가지고. 우선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왜 이렇게 차트가 이래. 얼추 요만큼 전부터 이제 한번 요래 놀다가 여기까지, 여기 또 요만큼 뭐 슈팅 한 번씩은 있지만 쭉 박스권 했어요. 이거 돌파를 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했죠. 하고서 윗골을 달았는데 이게 전 죽은 게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냥 페이크. 왜냐면은 어디 갔어? 종목별 투자. 얘 같은 경우에 얘도 좀 비슷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대량으로 외국인이 산 적이 없죠. 18만주, 그때 19만주 샀다고 그때도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한국알콜. 근데 그 다음날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어제 판 거에 2배수를 사버려요.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시젠이 패턴이 있거든요. 아, 오늘 또 샀네. 얘네 대단하네 진짜. 시젠이 언제쯤이었을까? 보자. 이걸 보여드리면 확 이해가 되실 텐데. 비슷해요. 요런 식이에요. 거의 13만원대부터 올라가기 전에 왕창 크게 사요. 그 다음에 팔아요. 근데 보통 다시 사야 되는데 안 샀네요. 그러다 또 왕창 사요. 일부 팔아요. 더 많이 사요. 일부 팔아요. 조금이니까 쭉쭉쭉 사다가 왕창 또 일부 팔아요. 약간 왕창 사면은 그 다음 패턴이 앞전에 산 거보다는 약간 덜 팔아요. 거의 반절 정도. 근데 그 다음에는 이게 14만이잖아요 16만 주를 다시 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패턴들이, 그러니까 원웨이로 쭉 사버리질 않고 이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패턴. 예전에는 이게 종목이 관심을 많이 못 받았어요. 왜 키스트가 돼있니? 아까 시즌 맞지? 아까 말씀드린 게
보시면은 얘가 쭉 이렇게 내려보셔도 외국인이 10만 이상 산 경우가 이거 여기 있네요. 4월달 이때 한번 빼고 아예 없죠. 그러고 며칠 전에 18만 주, 오늘 20만 주, 그것도 요 자리에서 외국인이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박스권은 요 2만원까지의 그 박스권을 제가 만들 거라고 어느 영상에서 말을 했을 거야. 한국 알콜 영상인지 몰라도 이 박스권은 굉장히 금방 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뚫으면은 요거 이 전고점 맞고 떨어지든지 돌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알콜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왜냐면 진단키트 실적이 끝나면 그 다음엔 알콜 실적이니까. 마스크도 실적을 보긴 하는데 마스크 회사는 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알콜 회사는 대장주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냥 메인이. 그래서 좀 투자하기 편하죠. 그래서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한번 마지막 정리 드리면은 내일도 정치 테마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 쪽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으니까 둘 다. 미중 같은 경우는 뉴스를 기다려야 돼요. 반일도 솔직히 뉴스 기다려야 돼요. 솔브레인 설명은 안 드렸는데 얘도 원래는 그 반일 테마로 엮이는 앤데 얘가 거의 한 달, 두 달 됐나? 그 정도 정지 기간이었어요. 그러다 오늘 풀리면서 상을 바로 쳐버렸고, 뭐 큰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다음 진단키트는 이제 실적이 얼마 나올지 뭐 이제 다들 모르죠. 나머지 애들은. 해서 걔네들은 충분히 올라갔으면은 좀 적당히 해서 좀 나오는 것도 낫지 않나 싶어요. 뭐 계속 쭉 가져가신다고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익 났을 때 이익은 챙겨야 되니까. YG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얘네들 대비하는데 대비 이후에 방향은 시장이 판단한다. 그래서 모른다 주가는. 그리고 DPC 얘는 지금 이미 그 박스권 넘어서 가지고 사실 잘 갈 것 같아요. 이제는 그 힘들었던 거기 박스권을 뚫고 나왔으니까. 넥슨지트는 실적 때문에 내일 하루는 좀 더 지켜볼만 하고, 내일 누가 그 가격에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는지 한번 지켜볼만 할 것 같고요. 여기는 식량이 쪽은 얘네들은 솔직히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않나. 전부 다 약간 별로예요. 뭐 그러고 예스24는 이게 좀 급하게 막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급하게 안 사셔도 돼요. 왜냐면 하반기라는 게 아직은 12월까지 있어요. 아직 하반기. 그리고 하루하루 막 저렇게 올라가면은 분명 조정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 속도로 지금 올라가면은 계속 뭐 한 달 되기 전에 이미 12,000원, 15,000원 가 있는데 좀 오바가 심한 것 같고, 어쨌든 얘는 천천히, 그리고 모으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냥 짤짤이처럼 그냥 밑에다가 몇 개씩 걸어 놓으시고 그냥 잡히는 거 계속 모아가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얘는 뉴스가 있겠죠. 분명히 언제인지 몰라도. 왜냐면은 사는이 지금 사는도 상태가 좀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얘네들은 그냥 아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고, 요거 솔직히 안 건드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올라가도 약간 작전이 아닐까 해서 요 정도 설명드리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